예, 여전히 변동성이 상당한 장세입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낙폭은 꽤 좁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 가까이, 정확히는 1.9% 하락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1% 중반대로 코스피 코스닥 낙폭을 조금이나마, 그래도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2,580선인데요. 시황의 해설자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시장 점검하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렵습니다, 정말. 예, 주제 잡아봤는데요. 잠깐 보고 압축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제 언제까지 갈 거냐. 변동성이 워낙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크게 나타나가지고요. 예. 참 대응이 정말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하지 않았다면 어제 2,600 회복한 반등의 이유를 먼저 물을 텐데 예. 그 이유도 궁금하지만 또 오늘 급락의 이유가 사실 더 궁금하거든요. 체크 좀 해주세요. 예, 우선 뭐 최근에 이제 올라갈 때는 악재가 완화되고 네. 내려갈 때는 이제 그 악재가 다시 부각되고 이제 패턴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중국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확산세가 좀 진정되는 것 같고 이제 6월부터는 봉쇄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봉쇄한 것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요인 중에 하나로 부각됐던 게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 같다. 그 중에서도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 다 0.5% 이상 얘기하는 위원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도 0.5%포인트 3번이냐 4번이냐 그 정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달러 강세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5 이상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악재를 너무 많이 반영했나 보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반등을 했었는데 잘 보시면 최근 들어서 시장을 보면 반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어떤 수치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고 그 하락이 나온 이후에 이제 낙폭의 대략적으로 3분의 2 정도 반등하고 또 하락하고 또 낙폭의 3분의 2 반등하고 또 하락하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3분의 2만 반등하고 다시 빠진다는 얘기는 그냥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이라는 얘기거든요. 고점과 저점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추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돌리려면 어떤 호재가 나와서 뒤집어줘야 되는데 호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악재와 악재 완화가 이제 반복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하락했다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뭐 악재 완화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반등할 만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긴축에 대한 부작용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 끌고 갈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추세를 못 바꾸고 있는데 다만 이제 좀 그 시장에서 그렇다고 이전 같이 저점을 깰 정도의 하락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그 어쨌든 중국에서 봉쇄 해제를 하면 공급망 문제가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또 이제 봉쇄 완화하면서 결국에는 경기 부양책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현재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왔을 때 삼성전자를 달러 차트로 변환했을 때 네, 대략적으로 200주선 정도 되는 주가 그 위치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우선은 과거 패턴상은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좀 올라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원화로 한 사람은 대략적으로 한 6만 5천 원, 6만 4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을 방어하고 깨지 않는다면 지금은 이제 적어도 최소 버티는 정도의 힘은 생겼고 중국의 재료가 나온다라면 여기서 조금 상단을 좀 반등폭을 좀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상황까지는 와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만기일 날 사실 약간 투매 성격의 패닉 셀링이 있었거든요. 예. 그날의 코스피 저점이 2,540선이에요. 2,546인데 하단은 어느 정도 좀 지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 그러면 약간 코스피 기준으로 밴드 상으로 좀 전략을 가지면 상하단은 어느 정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유의미한 어떤 버팀이 되려면 저는 삼성전자를 보고 그 네. 삼성전자에 따라서 코스피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지금보다 대략적으로 한 3%에서 4% 정도가 버텨줘야 되는 구간으로 보거든요. 아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6만 4천 원에서 6만 3천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코스피를 이걸 갖다가 이제 전환시켜서 본다라면 코스피 지수 대략적으로 2,500포인트대 초반, 그러니까 2,500에서 2,520포인트 정도 사이 정도가 의미 있는 구간이 되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지그재그로 이거 잘 보시면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한 거에 3분의 2 딱 반등하고 계속 빠지고 이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디테일하게 볼 필요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제 고점이 공교롭게도 150포인트 빠지고 100포인트 올라가는 자리에서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되지 않고 추세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64,000원 그리고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2,520. 이 정도 선이 이제 방어가 된다라면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나왔다면 그다음에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좀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려운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너무 쫄릴 일도 사실 없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 이틀 또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어제까지 뭔가 변화? 네. 그런데 오늘 좀 사실 장이 좋아지면서 좀 들어왔으면 이게 좀 신뢰감이 갈 텐데 오늘 또 장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또다시 수급이 좋지 않은데요. 외국인은 또 환율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예. 올해 수급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2020년도 이후에 수급 구도가 굉장히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쨌든 월 평균 2조 원에서 2조 5천억 원을 매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도 강도는 연간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조 원대에서 2조 2천억, 2조 7천억 이렇게 평균 늘어나고 있는데 예탁금 유입은 줄어들고 있고 올해는 급기야 월 평균 예탁금은 감소로 바뀌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유입되는 자금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총 합으로 보면 계속 돈이 줄어들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 사이사이 지수가 플러스 났을 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2천억 원 이상 매수하는 날, 그날은 지수가 플러스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수 들어와서 올라가지 않으면 지수가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약간의 변화 조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를 진정시키는 단계까지는 좀 온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지금 이틀 연속해서 매수를 했고 이게 아마 올해 2월 이후에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수량 기준으로도 2월 17일 이후에 어제 삼성전자 제일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왔다라고 본다라면 아마 중국에서 봉쇄 완화 조치가 취해주고 중국의 경기부양책까지 가동이 돼준다면 외국인들이 이전보다는 매수하는 날이 조금 더 빈번해질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변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율입니다. 지금 환율이 1,250원에서 이제 1,3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면 1,250원 레벨하고 1,300원 레벨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지금 차트에서 보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간 사례는 두 번. IT 버블 터졌을 때랑 2008년도 리먼 사태 터졌을 때가 1,300원 넘어갔을 때고 예. 그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 나왔을 때는 환율의 고점이 1,296원이었거든요. 그거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3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지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500포인트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한 10포인트 가까이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중국 봉쇄 완화가 되고 중국에서 부양책이 펼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전보다는 더 매도 강도를 더 약화시키고 산발적으로 매수가 좀 자주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연기금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연기금이 3일 연속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이후에 삼성전자를 3일 이상 매수한 적이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 하락으로 공격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도 또 선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기금하고 같이 이제 외국인들 같이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수급이 좀 풀릴 수도 있다라는 게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연기금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 환율 요인 짚어봤고요. 그거 말고 이제 봐야 될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일단 기업 실적은 계속 실적은 당연히 주가의 함수이긴 하나 1분 실적이 이제 마무리돼 버렸기 때문에요. 예. 2분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검증하는 기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대외 변수도 그렇고요. 뭘 좀 봐야 됩니까? 네. 기업 실적은 지금 예측 불가가 돼버렸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1분기 정도가 인플레이션 정점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점이 안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점이긴 하나 너무 완만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매출은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이익이 안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서 기업들의 실적을 볼 때 보통 이제 매출 잘 나오면 이익은 일회성 비용이겠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옥석을 가렸는데 지금 그조차도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마트를 하시는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이 10만 원이 나오는 날보다 5만 원 나오는 날이 이익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10만 원이 나와도 누가 담배 2보로 사가면 네. 이익률이 낮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음료수라든가 과자를 많이 사가면 이익률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 기업들이 현재 상황에 따라서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익으로 잘 견디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이익률이 잘 나오는 기업들과 매출만 잘 나오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매출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서 이익률이 보존이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지나갔다라고 하더라도 1분기에도 이미 인플레이션이 터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면에서
이익률이 보존되는 기업들을 반드시 찾아보시는 게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중국인데 중국이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요인들을 많이 줬죠. 공급망 문제라든가 그리고 어제 주요 IB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4% 초반으로 일제히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올해 목표로 하는 게 5.5% 정도 되는데 4%에서 뭐 4점 높게 잡아도 4.5% 정도면 지금 6월까지는 봉쇄가 완전히 풀린다라고 보기 어려우면 하반기 이후에 중국이 봉쇄를 풀고 경기를 끌어올려서 5.5%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7월부터 12월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당초 목표보다 2%포인트 이상 높여야 됩니다. 그만큼 센 경기 부양책이 가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 현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빌 언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비빌 언덕으로 부각될 수 있는 유일한 힌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쪽으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고 또 중국 관련된 재료에 이 기대감을 꺾을 어떤 돌발 상황이 나오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달러화인데 달러 인덱스가 다행히도 지금 100원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이제 멈추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로화도 그렇게 최근 들어서는 약세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 주로 이제 유로화 약세에서 이제 비롯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이제 105 이상 넘어가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버텨주면서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로 이제 바뀌어준다라면 조금 더 힌트가 나올 수 있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경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환율, 달러화의 움직임 이걸 좀 꼭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빌 언덕이 또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뭐 이례적으로 기업체들을 방문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행보가 있고요. 다만 그런 뉴스들은 뉴스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학습 효과를 좀 가지고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사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국면에서 지금 뭐 핵실험 7차인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네,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정책 기대감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 뭐 시장 전체를 보면 뭐 중립 정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벤트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게 뭐 연속적으로 후속 뭐가 나온다라든가 예상 밖의 어떤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립 정도로 보는데 다만 영향을 받을 업종들이 상당히 대형주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부분 투자, 반도체 투자가 있고 철강 부분에서 관세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해 줄 가능성이 있고 남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연한 어떤 메시지 또는 이제 대응 이런 것들이 또 수면 아래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황 전체적인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일정이 어느 시점부터 어떤 규모로 잡히느냐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거랑 막연하게 있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투자 일정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어떤 그 자동차면 자동차 부품사, 반도체면 소부장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기업들이 또 반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반응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오늘 얘기 중에는 어쨌든 간에 이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가격, 그걸 제대로 수익성 있게 연결시키는 이런 기업들을 찾아야 될 단계인데요. 예, 그런 그 범주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섹터 전략. 예.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관련주를 추정하기에는 조금 재료가 너무 뻔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양적 긴축은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긴축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고 금리는 이제 올라가는 초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광범위한 유동성 장세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 바꾸면 가능성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눈으로 확인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찍히는 종목군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뭐 이전이 나올 때마다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는 게 뭐 자동차, 반도체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SL이라든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소부장에서는 STI라든가 이런 종목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최근에 흐름들 다 좋은 종목 말씀하신 거 SL, 신세계 인터 그죠? 예, 다 예. 좋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든 대통령 방문 이후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부분은 투자가 진행이 될 텐데 공장 세워지고 그게 이제 세워지는 과정이라든가 매출로 연결되는 거는 부품사들 입장에서 보면 내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막연하게 아니라 이후의 숫자까지도 잘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1분기 사업 보고서 보면 다 이제 예년 추이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주 잔고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안 나오는 사업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수주 잔고 봤을 때 전분기 대비 또 작년도 동기 대비 수주 잔고가 이제 50% 이상 늘어난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건 사업 보고서 보시면은 다 나오니까
거기 보시면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나가신다면 리스크 대비도 되고 지금 장에서 뭐 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될 수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사업 보고서까지 좀 잘 보시면서 종목 선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는 다 이해됐고요. 리오프닝은요? 리오프닝은 범주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 근데 이제 요번에 화장품주가 이제 어닝 좋고 일부 종목 나오면서 이제 코스맥스 많이 빠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결과적으로는 화장품이 주 매출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익에 기여를 하지만 옷도 많이 입을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매출을 공유하는 기업들이 아까 있잖아요. 신세계 인터 같은 게 예, 아니면 이제 백화점 예. 관련주들도 예. 여기에 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으로서는 좀 안전하면서 수익 나는 게 우선인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 가시면 저희 내용들이 카테고리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코너 참고해 주십시오.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